네, 안녕하십니까. 수산물 품질관리 관계법령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현재 우리 관계법령은 4개 법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법이 농산물 품질관리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일명 줄여서 수품법이라고 제가 그냥 부르겠습니다. 수산물 품질관리 법률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산물 품질관리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수품법에 관련돼 가지고는 우리 10문항이 출제가 되다 보니까 대단히 중요한 테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0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거의 우리 시험에서 절반 아니더라도 거의 절반 가깝게 출제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1회, 2회 시험에 나오는 걸 보게 되면 중요 부위들이 반복해서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 부분들을 중점을 둬가지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1장 총칙에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수법에서 이제 가장 먼저 1장 총칙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 총칙에 관련된 내용은 핵심은 2가지 정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가지라는 것은 뭐냐면, 자, 첫 번째입니다. 총칙은 용어 정의 항상 중요합니다. 가장 기본 문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용어에 관한 문제는 어느 시험이든 간에 특히 우리 법령에 관련된 문제들은 용어 문제는 항상 기본입니다. 용어 정의를 정확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시험에서는 우리 1회 시험이나 2회 시험에서 연달아 출제가 된 것이 있죠. 바로 농산물 품질관리 심의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 농산물 품질관리 심의입니다. 줄여서 우리 품질관리 심의입니다. 이 심의의 부분은 우리 시험에서 2번 연달아 출제가 됐어요. 우리 1회 때는 직무사항을 물어보고 2회 때는 구성이죠. 설치 등에 관련돼 가지고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심의 부분도 대단히 중요하게 정돈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 총칙 파트는 이 2가지 용어에 관한 문제 그리고 심의에 관한 문제 아마 교재도 그렇게 구성이 돼 있고 또 우리 법률도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들어가야 목적을 먼저 봅니다. 자, 수산물 품질관리법 즉 농산물 품질관리법에 관한 기본 목적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법의 목적은 당연히 우리 국민을 위한 것인데 목적사항도 간간히 우리 가로넣기 해서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목적을 하나 체킹할 겁니다. 법 1조에 나와 있죠. 자, 농산물의 적절한 품질 관리를 통하여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일반적인 품질 관리입니다. 적절한 품질 관리를 통하여 자, 농산물 자체의 안전성 확보하고 상품성을 향상한다 나와 있죠. 자, 그래서 품질 관리를 통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안전성입니다. 자, 그리고 상품성이죠. 자, 상품성을 향상시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 품질 관리 통해 가지고 농산물의 안전성이나 상품성을 향상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우리 안전성, 상품성 향상할 것이고 아울러서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입니다. 자, 거래를 유도한다고 나와 있죠. 공정, 투명 거래입니다. 자,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은 뭐죠? 자,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은 일반적으로 농업인의 소득 증대라고 나와 있죠. 농업인의 소득 증대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죠? 소비자 보호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소득 증대하고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으네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수산물 품질관리법의 목적사항이라 하는 것 자체는 자, 일반 우리 농업인의 소득 증대하고 연결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소비자 보호라고 나와 있죠. 소비자 보호입니다. 자, 그래서 2가지 형태가 기본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산물 품질관리법의 기본 목적은 이렇게 정돈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2조입니다. 용어 정의가 나와 있죠. 이제 용어 정의를 하나씩 볼 것이고요. 자, 거기에 나오는 첫 번째 용어에서 수산물이 나옵니다. 자, 수산물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업활동에 의해서 생산되는 산물이겠죠. 자, 수니까 우리 어업활동에서 생산되는 산물, 수산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신
자, 수산물 부분은 조심할 것 나와 있죠. 자, 거기 소금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소금 산업 진흥구에 따른 소금. 자, 소금은 포함이다, 제외다, 제외. 하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업의 개념에는 소금을 만드는 것도 업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수산물에는 소금은 제외라고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금은 제외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수산업입니다. 우리 수산업은 크게 네 가지가 나오죠. 네 가지 보시면 됩니다. 일단 수산업이라는 것은 일단 우리 어업이 있죠. 가장 많이 보는 여러분들 어업. 자, 그리고 일반 우리 수산물에 관련돼 가지고 자, 우리 어업을 하게 되면 어획물이 나오겠죠. 그런 어획물을 운반하는 운반업도 수산업에 들어갑니다. 운반업도 들어갈 것이고요. 아울러서 일반적으로 우리 수산물에 관련돼 가지고 가공하는 가공업도 들어갑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수산물 유통업이죠. 이런 게 전부 다 수산업에 들어간다. 일단 여러분이 기억할 건 수산업은 업만을 의미한다. 그럼 틀리겠죠? 수산업은 업뿐만이 아니라 운반 그리고 가공, 유통 다 포함이 되는 것이 수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거기 업이라고 해서 나와 있죠. 업은 일반적으로 수산 동식물을 포획 그리고 거기 채집 나오죠. 또는 채치 그리고 양식. 그래서 일반적으로 업은 수산 동식물에 관련돼 가지고 그것을 포획하거나 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산업입니다. 아울러서 염전에서 소금을 생산하는 것도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업의 개념은 연달피 뭐 포획하거나 또는 채취하거나 또는 양식하거나 내지는 소금도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업 개념에는 소금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우리 수산물에는 소금은 제한되겠죠.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운반업입니다. 자, 우리 업 현장에서 양육지까지 어획물의 제품 운반하는 사업이죠. 일반 우리 어획 현장, 우리 바다에서 양육지, 일반 우리 운송하는 육지를 말하겠죠. 자, 그런 데까지 운반하는 그런 산업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자, 가공업입니다. 수산 동식물 및 소금을 원료 또는 재료에서 식료품, 사료, 비료, 그리고 호료, 그리고 유지가 나오죠. 등을 포함한 다른 산업의 원료 재료, 그리고 소비재를 제조, 가공하는 산업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가공업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거기서 호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호료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식품이죠. 식품 형태로 유지 내지는 감촉 이런 걸 좋게 만드는 물질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호료 같은 것은 식품 형태를 유지하거나 내지는 감촉을 좋게 만드는 그러한 물질을 일종의 이제 호료. 자, 유지는 여러분 기름이죠. 기름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것들에 관련돼 가지고 가공하는 산업을 가공업입니다. 자, 유통업은 말대로 보관, 배송, 포장막 이런 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자, 우리 시행령 내용입니다. 대신 이런 수산업의 기본 개념은 수품법이 아니고 어디에 있죠? 수산업 어촌발전 기본법이라고 나와 있죠. 수산업 어촌발전 기본법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업의 종류가 나와 있어요. 시행령에 보면요. 업은 그래서 해면업이 있고 또 내수면업이 있다. 해면은 바다, 내수는 여러분들 육지내에 있는 그런 내수가 있죠. 그래서 내수면업입니다. 또 해수 양식업도 있고 또 담수 양식업도 있습니다. 그죠? 자, 담수는 보통 육지에 있는 그런 육지물입니다. 약간 염분은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담수에서 양식업을 할 수도 있고 또 우리 해수에서 양식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소금 생산업이 들어간다 했죠. 소금. 자, 그리고 수산 종자 생산업 그리고 관상어 양식업입니다. 우리 관상어 양식업이죠. 그 전부 다 업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업 개념은 우리 포획 채취니까 일종의 이제 해면에서 어업하든지 아니면 내수면에서 어업하든지 또 일반 양식이죠. 양식은 아까 해수에서 하든지 담수에서 하든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소금 생산업에 관한 것도 전부 다 업에 들어간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운반업이 있고요. 가공업이 있고요. 자, 유통업은 여러분 세 가지나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유통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판매죠. 그래서 수산물 판매업이 들어가겠죠. 판매업. 자, 그리고 일반적인 판매하기 위해서 뭐죠? 운송 내지는 보관도 들어가겠죠. 운송업 그리고 보관업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산업은 업이나 운반, 가공, 유통업입니다. 그리고 자, 이놈은 수산물 유통업이고요. 거기에 이제 우리 수산물 운송업이나 내지는 보관업이 들어갑니다. 위에는 어획물 운반업입니다. 어획물은 어차피 아까 우리 업 현장에서 양육지까지 운송해 가는 것이에요. 자, 우리 고기 잡았다. 만약에 그 바다에서 배가 고기를 잡으면 양육지로 옮겨가는 그런 전부 다 어획물 운반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산물 가공업이고 유통은 판매, 운송, 보관업이다. 자, 수학 개념은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네 번째입니다. 자, 생산자 단체가 나오고요. 이 생산자 단체 문제는 우리 15년도 1회 시험이죠. 1회 시험에서 출제가 됐던 파트이기도 합니다. 일반적 생산자 단체에 관한 것은 자 보시면 우리 수산업 어촌발전 기본법에 따르면 수산업의 생산력 향상이라든가요. 또 수산인의 권익보를 위해서 수산인의 자주적인 조직이라는 말 나옵니다. 그리고 대통령령을 정하는 단체라고 나오죠. 이 말은 다시 정리하면 자, 생산자 단체의 기본적 개념은 자, 목적이 나와있죠. 자, 수산인입니다. 생산력 향상이나 권익보라 나와있죠. 그래서 생산자 자체는 수산인의 생산, 우리 향상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생산력 향상이라고 나옵니다. 자, 그리고 수산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산인이 만든 자주적인 조직이다. 이거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자주적이란 이야기죠.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을 생산자 단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단체 내용에 관한 것은 어디서 나있죠? 대통령령에서 정합니다.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일반 우리 시행령을 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대통령령을 보게 되면 자, 크게 이제 두 가지가 나와 있죠. 자, 첫 번째 나온 게 뭐죠? 자, 수협입니다. 대통령령이라면 자, 수협. 자, 수산업 협동조합입니다. 또 수산업 협동조합 중앙회가 나오죠. 수협 중앙회. 수협이나 수협 중앙회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가 일반 우리 전문가죠. 그래서 우리 전문 생산자 조직이라고 나옵니다. 자, 전문 생산자 조직이다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전문 생산자 조직은 자,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되죠. 일반적으로 우리 생산자들이죠. 즉 우리 어업인들이 5명 이상이 구성돼 가지고 법인 형태를 만든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5인 이상이고 법인이다. 이게 이제 전문 생산자 조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추가되는 게 부령으로 정한다고 나와 있죠. 부령입니다. 자, 부령이 그래서 이번 부령을 정한 자체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단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부령은 시행 규칙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대통령령은 기본적으로 시행령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부령에 대해서 정하는 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두 가지. 자, 그 두 가지가 뭐죠? 일반 우리 업회사 법인도 있고요. 또 영어 조합법인도 나오죠. 그 두 가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영어 조합 법인이 있고요. 또 업회사 법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죠.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산자 단체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생산자 크게 네 가지로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생산자를 정리하시면 일단 생산자체는 수산인의 생산력 향상이라든가 권익보를 위해서 자주적으로 조직한 조직을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생산자체의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다. 대통령령에 따르면 수협이나 수산협동조합이나 중앙회 그리고 전문 생산자 조직입니다. 이 전문 생산자 조직이라 하는 것은 5명 이상, 어업인 5명 이상이 구성되고 법인으로 형성된 것을 말합니다. 또 나머지는 우리 부령에서 정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그 부령에 관한 문제가 시행규칙에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러면 거기 따르면
우리 영어조합법인이나 업회사법인 나오죠. 자, 그래서 네 가지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간간히 전문 생산자 조직인데요. 자, 말대로 전문 우리 유통인 조직이다. 뭐 이렇게 해서 틀리게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네, 생산자 조직인데 전문 유통인 조직이다. 앞에 말도 똑같이 써요. 5명 이상, 업인 5명 이상이 만들어가지고 법인체 형성돼 있는 전문 유통인 조직이다. 이건 생산자 단체는 아니지요. 그래서 이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 생산자 조직을 만들 때 5명 이상이다. 이 숫자도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업인 5명 이상입니다. 뭐 3명 이상이라도 그러면 틀리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또 한 가지. 일반 우리 그 불령에 나와 있는 내용 그 단체에 관한 건 두 가지인데요. 자, 거기에 농업 경영체 육성 및 농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거든요. 자, 거기서 정한 영어조합법인하고 업회사 법인 이 두 가지가 포함이 됩니다. 생산자체는 한번 기출도 됐었습니다만은 정돈을 또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생산자 그렇게 하나 받으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또 물류 표준화라고 나와 있죠. 그 개념을 하나 또 볼 겁니다. 자, 물론 우리 모의 문제나 이런 걸 보게 되면 물류 표준화 문제도 기본 뭐 우리 가로 넣기로 해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개념 자체는 이렇게 보세요. 표준화시킨다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표준화시킨다는 말은 뭔가 규격화시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표준화의 가장 기본적인 여러분 의미, 물류를 표준화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물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엇을 의미할 거냐 볼 것이고 표준화의 의미를 좀 받으시면 되고 그리고 목적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류 표준화라고 하는 것은 자, 농산물의 운송, 보관, 하역, 포장 각 단계별로 기기, 용기, 설비, 정보 등이라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기 또는 용기 또는 설비 내지는 정보 등입니다. 자, 기기, 용기, 설비나 정보 등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기기, 용기, 설비, 정보 등입니다. 이건 전부 다 농산물의 우리가 말하는 운송 내지는 우리 하역, 포장, 보관이 있죠. 거기에 사용되고자 하는 운송할 때 사용되는 기기, 용기, 또 보관할 때 사용되는 기기, 용기, 하역, 짐 내릴 때 운송, 보관, 이럴 때 포장, 그것들 기기, 용기, 설비, 정보 등이라고 합니다. 자, 표준화시킨단 말이면 뭐죠? 그것을 규격화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규격화. 자, 규격화를 하겠다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뭐죠? 자, 이 목적은 여러분 호환성하고 연계성이라고 나오죠. 자, 호환성, 연계성입니다. 자, 이것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물류 표준화다. 물류 표준화는 호환성, 연계성 하나 기억해 두시고 또 규격화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가로놓기 하면 자, 물류 표준화 개념을 물어볼 때 일반적으로 우리 규격화 개념 또 호환성과 연계성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이다. 물류 표준화 개념은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6번째 이력 추적 관리가 나오죠. 이력 추적 관리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앞에 어느 수산물이든 간에 자, 이력이죠. 이력 추적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게 만들겠다는 이야기죠. 이건 좀 더 우리가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그 원인 규명을 위해서는 어디서 온 물건이냐 이력 추적 관리 해야 되겠죠. 이력 추적 관리는 하나 기억할 것. 자, 보통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해 가는 것인데 그 기록해 가는 것은 일반 생산, 유통 단계에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자, 어디까지죠? 판매 단계까지 나오죠. 그래서 말하자면 생산 단계에서 판매 단계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하나 드시면 되겠죠. 일반적으로 생산 단계에서부터 판매 단계까지 그 이력들에 관해서 기록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록 관리하는 것을 이력 추적 관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지리적 표시가 나옵니다. 자, 거기다 체킹한다면 자, 지리적 표시를 해야 될 것들은 대상이 정해져 있겠죠. 자, 지리적 표시라는 것은 자, 농산물 또는 농산 가공품이죠. 수산물 또는 수산 가공품의 명성, 품질, 그 밖의 특징입니다. 명성, 품질, 그 밖의 특징이
자, 본질적 의로입니다.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해당 수산물이나 가공품이 그 특정 지역에서 생산됐거나 가공품은 제조겠죠. 제조. 그리고 가공됐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지리적 표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리적 표시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의 특징의 문제는 뭐냐면 거기 나오죠. 아까 본질적입니다. 그리고 그 지리적 특성이죠. 그 특성에 연유가 된 거죠. 그 특성에 기인한다. 자, 이럴 때 그 지리적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수산물의 수산 가공품에 관련된 것이 자, 본질적 의로입니다. 근본적으로 그 지리적 특성에 의한 거죠. 그런 것을 우리 그 지리를 표시하는 것을 지리적 표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동음 이어 지리적 표시가 나오죠. 자, 동음 이어입니다. 자, 이 말은 음은 같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일종의 발음은 같아. 하지만 해당 지역이 다른 이음입니다. 다른 뜻이라는 이야기죠. 그 지적 표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기본 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동음 음은 같다. 발음은 같다는 이야기죠. 근데 뜻이 달라. 이의어입니다. 이의 다른 뜻. 그래서 이 말은 발음은 다른 지적 표시하고 같다는 이야기죠. 근데 지역이 달라. 이의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역이 다른 지리적 표시를 동음 이어 지리적 표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 지리적 표시를 할 수 있는 일종의 이제 권한을 말하겠죠. 자, 그런 우리 지적 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 이것을 지적 재산권 중에 일종인 지리적 표시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적 표시권은 자, 일종의 등록을 해야 되겠죠. 등록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 말은 배타적 사용이라는 말은 다른 데서 사용할 수 없게 만들겠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 것을 우리 지적 재산권의 일종인 지리적 표시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우리가 뭐 김이다. 그러면 김을 완도김 그 지적 표시 딱 했다는 이야기죠. 등록하게 되면 완도김이라는 명칭은 다른 지역에서 사용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딱 명칭을 들어가지고 배타적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지리적 표시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유전자 변형 농수산물 나오죠. 자, 유전자를 분리 또는 재조합해서 의도한 특성을 갖도록 만든 농수산물을 유전자 변형 농수산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또 한 가지가 유해 물질이 나오는데 여러분 유해 물질은 종류가 많이 나와 있지요. 우리 해로운 물질, 유해성 있는 물질을 말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볼 때 농약이나 중금속 이런 건 알겠죠. 또 잔류성 유기 오염 물질이라든가 이런 건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일반 뭐 농약 뭐 이런 건 안 봐도 알 수 있는 거니까요. 유해 물질의 여러분들 보는 것 중에 항생 물질이 나오죠. 항생 물질도 유해 물질에 들어갑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우리 병원성 미생물이 나옵니다. 자, 병원성 미생물 이것도 여러분들 유해 물질에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뭐 곰팡이 독소라든가 방사선, 즉 방사성 물질이죠. 방사능 같은 것은 당연히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일단 이런 것은 포함이 된 항생물질, 병원성 미생물도 포함이 돼요.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대신 유해 물질이 아닌 것 중에 환경 호르몬이다. 자, 일반적으로 환경 호르몬 이것만 하나 조심하면 되겠죠. 자, 보통 우리 환경 호르몬도 유해 물질처럼 보이지만 환경 호르몬은 유해 물질이 아닙니다. 자, 그냥 봐두시면 되겠죠. 유해 물질의 기본적인 종류입니다. 자, 하나 체킹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또 한 가지는 자, 우리 수산 가공품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수산 가공품은 수산 특산물하고 또 잘 비교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수산 가공품입니다. 수산 가공품 개념 문제를 보면 일반 수산물을 대통량은 원료 재료, 사용 비율 또는 성분 함량 등의 기준에 따라서 사용 비율 또는 성분 함량에 따라서 함량의 기준에 따라서 가공된 제품을
수산 가공품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공된 제품을 의미하는데요. 자, 수산업의 기준이 나와 있죠. 자, 기준에 관한 것을 우리 시행령에 세 가지가 나옵니다. 자, 수산업이 되려면 거기 첫 번째 기준이 뭐죠? 수산물을 원료 재료의 50% 넘게 사용했다고 했죠. 그래서 수산 가공품은 수산물 원료 등을 50% 넘게 사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산 가공품입니다. 자, 수산 가공품인데 수산물이 별로 없다면 가공품, 수산 가공품으로 볼 수 없겠죠. 그래서 일단 이것이 50% 넘게 사용해서 가공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또 한 가지. 일반적으로 50% 넘게 된 가공품 있죠. 자, 이것을 다시 원료를 해가지고 이것을 50% 이상 사용하는 2차 가공품입니다. 그래서 2차 가공한 것, 자, 이것도 우리 수산물, 즉 수산 가공품에 들어갑니다. 여기 있죠? 이걸 사용해가지고 이걸 해가지고 이것도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또 한 가지, 세 번째입니다. 수산물 또는 수산 가공품에 내용하고요. 또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이 서로 간에 뭐죠? 혼합돼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수산물에 관한 문제이죠. 수산물에 관련된 또는 그 가공품 함량입니다. 자, 수산물 등하고 한마디로 줄여서 농산물 등입니다. 서로 함량이 함께 돼 있는 거죠. 함께. 자, 그러면 이 같이 섞여 있어 가지고 가공한 제품을 말하는데 수산 가공품이 되려면 그 함량이 어디가 더 많이 되겠죠? 당연히 이쪽이 더 많이 되겠죠. 수산물 등의 즉 등을 쓰는 수산물 수산 가공품의 함량이 농산물이나 농산물 가공품의 함량보다 더 많을 때 그럴 때 수산 가공품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어렵게 보지 마시고 한마디로 수산 가공품이 되려면 수산물 등의 비율이 50% 넘게 그 원료로 사용돼야 될 것이고 또 이게 원료가 돼가지고 50% 사용하는 2차 가공품도 수산 가공품에 들어갑니다. 또 수산물 등하고 농산물이 섞여 있을 때는 뭐가 더 함량이 많다고요? 이게 더 많을 때 수산 가공품을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10번째입니다. 그 수산 특산물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수산 특산물에 관한 것은 딱 개념만 잘 봐두시면 됩니다. 이게 뭐 어떻게 나오냐면 자 거기 보시면 특정 지역에 생산하거나 또는 특징적으로 생산한 수산물이죠. 이것을 원료로 해서 제조 가공한 제품을 수산 가공품이라고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 수산 가공품이 아니죠. 한국에 뭐죠? 특산물입니다. 수산 특산물. 그래서 개념을 잘 말해놓고 마지막에 이걸 수산 가공품이라고 한다면 틀려요. 수산 특산물입니다. 특산물 되려면 특정 지역이나 특징적으로 생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산 특산물은 여러분 특정 지역에서 생산이 되거나 또는 특징적으로 생산한 말 나와 있죠. 그런 것을 특산물이라고 하는 것이지 수산 가공품이라고 하면 틀리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개념은 그것만 조심해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입니다. 자, 어빈이죠. 자, 어빈 개념도 여러분 하나 체킹 좀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어빈은 업을 경영하거나 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 채취, 양식한 것, 또 우리 염전에서 바닷물 좀 소금 생산 나오죠. 자, 그런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빈의 기본 개념은 우리 수산 자원에 관한 문제, 포획, 채취, 양식. 자, 기본적으로 기능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획하고 또 채취하고 자, 그리고 양식하고 그리고 소금도 생산하고요. 이 기본적인 어업인이 해야 될 내용인데요. 자, 어업인의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업인의 개념은 대통령령에 따르면 자, 네 가지 기준이 나와 있죠. 자, 그것을 체킹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어업인이 되려면 자, 기본적으로 연간 판매액이 얼마 이상이 되겠죠? 연간 판매액입니다. 연간 판매액이 자, 120만 원 이상이라고 나와 있죠. 기본적으로 어업인이 되기 위해서는 연간 판매액이 자, 120만 원 이상인 사람입니다. 또 1년 중에
며칠 이상 업에 종사하는 거죠? 60일 이상입니다. 60일 이상 업에 종사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도 숫자 개념이니까 잘 보시라는 이야기예요. 120만 원 이상이고요. 60일 이상입니다. 자, 세 번째 기준은 자, 일반점들 우리 영어조합법인이죠. 영어조합법인하고 또 네 번째는 업회사 법인입니다. 1년 이상 계속 고용된 사람이라고 나와 있죠. 자, 이 부분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영어조합법인 하고 생산자에서 나왔었죠. 자, 또 업회사 법인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계속해요. 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는 1년 이상 계속 고용된 사람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우리 업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업인은 자, 120만 원 이상, 60일 이상, 그리고 영어조합법이나 업에서 1년 이상입니다. 이 숫자 세 가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업인 개념을 물어볼 때는 어차피 이 숫자를 가지고 바꿔서 물어볼 거니까요.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업 경영체는 업 법인을 말합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어촌 나오죠? 어촌은 읍면 지역이나 동해 지역 중에서 일반적인 상업이나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이 나와 있겠죠. 당연히 우리 어촌 개념에는 상업이나 공업지역이 제외가 되겠죠. 자,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수산물, 수산전, 어장 나와 있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총칙에서 중요한 부분인 어장, 즉 우리 용어정의 파트를 정리를 드렸습니다. 자, 이번 강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에는 우리 농산 품질관리 심의 있죠. 자, 이번을 가지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은 여기까지입니다.